자, 이제 두 분과 함께 주주총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송률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이렇게 오프닝하고 우리 또 다른 아나운서들이 다 진행하는 동안 두 분이 무슨 얘기를 이렇게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방송 너무 재밌게 봤다고 예. 송률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잠깐 게임 얘기했습니다. 아, 게임이요? 네. 오늘 또 얘기를 게임주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게임 얘기를 하셨을까 싶은데 게임주 얘기를 하셨습니까? 게임 얘기를 하셨습니까? 뭐 둘 다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렇게 방송에서 다룰 만한 내용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냥 뭐 그냥 잘 지내셨냐고, 건강 괜찮으냐고 그런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실제 건강도 중요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아프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건강도 중요하고 우리 수익 건강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주제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안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여전히 이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8월 첫째 주에 입원 환자가 800여 명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200명대, 400명대, 그리고 이제는 800명대 계속해서 더블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정말 확진자가 많아지는 거 아닐까? 실제로 주변에서 확진이 된 사람들도 꽤 많던데 라는 반응들 나오고 있고요. 편의점에서도 자가진단 키트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급등, 뭐 상한가를 기록하는가 하면 그 바로 다음 날 또 두 자릿수 하락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좀 노려봐도 괜찮을지 한번 이 안건을 발제해 주신 매니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 누가 발제를 해주셨죠? 네, 제가 발제했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뭐 아직은 뭐 800명대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거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더블 형상이 진짜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추이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더블 현상이 10만 명을 돌파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확진에 대한 추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치명률이라든지 사망률은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아예 사망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상당히 좀 치명적일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안전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활동을 많이 하는 20대가 많이 전파를 하고 가장 이제 집에서 안전하게 있는 노인들이 사망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진단키트, 자가진단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빠르게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겪어본 게 무서운 것처럼 이제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을 겪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방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오늘 질병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시국 동안에 통계를 봤을 때 지금의 유행 추세는 뭐 8월 말 정도까지는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관련된 주가 흐름도 한 2주 정도는 변동성이 더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동안 소리 소문 없이 정말 주가가 조용히 빠지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소환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두 분은 탑픽 종목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왔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진, 현대바이오 두 가지 종목이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아이진부터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진단키트가 먼저 쭉 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순환 사이클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좀 시세 사이클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그런 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찍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급 쏠림이 만들어질 수는 있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대감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순환매가 나타나거나 같은 섹터에서도 오르지 못한 종목들에 대한 높이 맞추기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는 아직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시장에 크게 부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좀 아이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진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이직 코브트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에 대한 모멘텀 과거부터 계속해서 들어가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는 거의 10배까지 상승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아이진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한 번 더 쓸 수 있는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름 휴가철 8월 말까지 여기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저도 같은 생각으로 재유행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휴가철 이후에 우리가 환절기가 오면서 지금 감기 증세가 더욱더 커질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단키트 수요 당연히 더 많이 검사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 확진자 추이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 이슈가 다시 한번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닥에 형성을 하고 있는 아이진이 좀 더 시세를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아이진 종목을 좀 탑픽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일부 조정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이슈가 이어지면 급등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다음 송률 매니저는 그래도 꽤 익숙한 이제 종목명이 나타났습니다. 현대바이오입니다. 네, 현대바이오도 최근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 지금 치료제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부각이 된 종목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코로나 관련 치료제를 연구를 해왔고 지금 이상 임상이 완료된 약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제프티라는 약입니다. 이 제프티라는 약 같은 경우는 호흡기 감염증 바이러스에 굉장히 좀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미 이상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식약처에다가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또 추가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증가를 할수록 어느 정도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고요. 지금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도 크고 또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큰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실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한 98억 가까이가 나왔습니다. 98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도 적자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이미 5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작년 매출액의 절반이 이미 달성을 했고 1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12억 가까이 나왔는데 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 비중 중에 95%가 일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일본에는 합작 법인이 있고 실제로 판매량과 지금 실적이 우호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실적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하나의 트레이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대바이오를 주목하고 있다라는 송률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은 이 주주분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종목 토론방에서는 어떤 얘기들 오가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주들의 생생한 이야기 살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먼저 김민성 매니저의 아이진 토론방 함께 입장해 보시죠. 다양한 의견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진아 정신 차려, 너도 코로나 관련주잖아. 네, 애칭인가 봅니다. 오늘은 일단 코로나 관련주 대체로 쉬어갔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들 기대해 주시고요. 또 유통 주식에 비해서 거래량이 엄청 작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더욱 자세한 내용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의견 살펴보시죠. 셀리드 보고 좀 배우자. 한 매친 랠리 한 번 해야지 라고 하는데 일단은 급등을 하면서 조금 거래 정지가 됐죠. 일단 김민성 매니저는 아이진을 선택했으니까요. 잠시 뒤에 가격 전략까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방법으로 다음 내용이 있습니다. 예상 시총을 이렇게 모멘텀에 따라서 나눠 주셨는데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잠시 뒤에 궁금증까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종목이죠. 바로 현대바이오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만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 매수세 청신호 될 수 있을지 또 지켜봐 주시고요. 내 옆에 직원 코로나 걸렸다, 넌 뭐 하는데? 라고 또 속상함을 남겨주셨네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차트가 너무 이쁘다, 조용히 쭉 가자라고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내용도 들어볼게요. 제프티 3상 일단 지금 식약처에서 하라고 한다고 할 것인가를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이렇게 주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이진부터 한번 얘기를 풀어볼 텐데 일단 6만 원 갈 때까지 숨 참겠다. 네. 그리고 뭐 필러 사업 성공하면 5천억. mRNA 성공하면 10조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3,500원대고 네. 시총이 이제 반올림했을 때 1,000억 원 정도, 네. 965억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주주분들이 이렇게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리가 어느 정도 있는 기대입니까? 솔직히 6만 원까지 숨 참고 계시면은
숨을 못 쉬실 것 같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과거에 이제 10배 올랐었던 자리까지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워낙 대바닥이다 보니까 지금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10,000원만 가더라도 거의 3배입니다. 근데 6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를 지금 당장 기다리기에는 트리거 역할이 굉장히 좀 약하기 때문에 기대를 너무 많이 가져가진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 과거의 역사에 빠져서 이거를 못 팔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멘텀 자체가 계속해서 희망회로를 끌고 가면서 또 장기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수익률 확대를 좀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백신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이제 뭐 필러 쪽 이제 말씀을 주시는 우리 주주분이 계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필러에 대한 모멘텀보다 일단 백신만 바라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아이진 백신 보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안 좋게 나왔는데 또 그래도 우리는 필러가 있으니까 그거 믿고 기다려보자. 이런 식으로 또 계속해서 희망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강제적 장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부각을 받아야 되는 거는 백신이기 때문에 이 백신에 대한 모멘텀만 팔로우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흐름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물론 결과론적으로 정말 텐베거가 팍 터진다고 하면 네. 다 못 먹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를 생각하면서 늘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예, 일단은 지금 치고 빠지기를 상당히 좀 잘 해야 한다라는 관점에서 전략을 좀 짜줬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바이오로 넘어가서요. 차트가 예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현대바이오도 뭐 지난 코로나 시국에 한창 쫙 올라갔을 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긴 한데 지금의 위치랑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일봉 차트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최근에는 기준으로 보면은 많이 반등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19,180원이죠. 최근에 저점이 16,700원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한 20-30% 오른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얘는 원래 4만 원까지도 갔었던 종목이고요.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급격한 매출이 전망이 되고 있고 이제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차트가 이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쁘지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패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거래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계를 좀 길게 놓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리스크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조 지표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최근에 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주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지표로 향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감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들어볼 차례인데요. 아이진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대바닥권이라서 좀 하락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상방에 대한 기대감 갖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목표가는 4,700원대, 박스권 상단까지는 그래도 추세를 이어갈 거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방으로 이탈하는 3,000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우리가 매매하는데 좀 좋은 자리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뭐 6만 원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가지고 가자고요. 항상 네. 우리 주식은 또 꿈을 먹으면서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는 갖고 있대. 일단 현실적인 목표가 4,700원이고요. 손절가 3,000원 제시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바이오요. 네, 얘도 조금 꿈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저점이 16,700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손절가는 16,000원 보고 있고요. 목표가가 중요한데 목표가는 최근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저항을 맞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 저항 매물대죠. 22,0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입니다.